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아침 영상 첫 번째 소식 굉장히 좀 늦게 전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 이유를 어제 영상들에서 쭉 라이브에서도 쭉 한 번씩 설명을 좀 강조해서 드렸죠. 바로 마이 리틀 히어로의 시청률 제가 오늘 집계가 되면은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강조를 해서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온 마이 리틀 히어로, 자, 시청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시청률도 시청률이지만 지금 언론사에서 일단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마이 리틀 히어로는 과연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많은 기사가 올라왔는데 유독 눈에 들어왔던 것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영웅님의 어머님과 할머니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임영웅님이 뭐 내일 해버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님이 뭐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친구가 있냐? 결혼할 상대가 있냐? 라고 장난스럽게 주고받는 그 멘트에 옆에 있던 이제 임영웅님의 어머님은 아니야, 아직은 그렇게 일찍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모습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모습이 쭉 나오면서 천천히 했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걸 보고 이렇게 전달을 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임영웅님의 어머님은 아무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조금 더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고 이 할머님과 어머님 모두를 이렇게 딱 보듬고 있는 정말 좀 아들이자 손주이자 또 집안의 가장이자 여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장가가는 게 10년은 이르다 라고 생각을 했다. 자,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금 언론 기사들에서 같은 내용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좀 더 장가를 늦게 가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냈던 거죠.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을 받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제가 어제 전달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많은 언론사에서 난리가 날 거다.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상상을 초월한다. 제가 어제 전달해드렸던 내용 중에 요걸 한번 설명을 드렸죠. 실시간 시청률 순위가 뭐 거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채널 순위에서는 거의 뭐 낭만 닥터 김사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제 닥터 차정수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위치한 게 우리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여기 낭만 닥터 김사부 위에 뭐 닥터 차정숙이 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시간 시청률에서만큼은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10.06%의 실시간 집계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2위의 랭크가 됐다. 그래서 오늘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과연 몇 위에 그리고 몇 퍼센트의 시청률이 나올지 이 관심이 굉장히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제 마지막 영상에서 실시간 집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시청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닐슨 코리아에서 집계된 전국 시청률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 1위가 18.8%의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라는 주말 드라마가 1등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2위에 랭크된 게 낭만 닥터 김사부가 이렇게 13.5%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랭크된 게 바로 KBS의 불후의 명곡 7.4%예요. 그리고 네 번째 랭크된 게 바로 KBS 9시 뉴스 6.4%입니다. 그리고 5위에 랭크된 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6.2%입니다. 자,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시청률은
6.2%로 지금 결과가 땅땅땅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아니, 이거 당연히 대단한 시청률인데 워낙 뭐 언론 기사에서도 얼마 전에 뭐 동시간대에 방영하는 이런 낭만닥터 김사부 정도의 두 자릿수의 시청률이 최소한 보장되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진 게 사실이고요. 뭐 저 역시도 당연히 이 드라마 정도급의 시청률이 확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임영웅님의 시청률이 한 자릿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6.2%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전국구 시청률이고 수도권 내에서의 시청률 결과를 보면 요렇게 랭크가 됐습니다. 역시나 1위에는 18.6%로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가 랭크가 되어 있고 2위에는 낭만닥터 김사부가 13.4% 랭크가 됐고요. 그리고 3위에는 불의의 명곡 7.3%가 랭크가 되어 있으며 4위에 임영웅님의 6.1% 마이 리틀 히어로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청률 때와는 한 계단 순위가 상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도권에서의 시청률이 전국 시청률 단위보다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KBS 9시 뉴스와의 순위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전체 수도권 시청률은 6.2%이고 나아가서는 수도권 시청률은 6.1%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아마 뭐 이야기가 조금 갈리게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전국 시청률에서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아쉽게도 5위에 위치한 6.2%를 기록했는데 물론 이게 뭐 아쉽다라고 하기에는 단독 예능 방송임에도 이렇게 탑5 안에 랭크가 됐다라는 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SBS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시사방송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압도했다라는 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시청률이 결코 낮은 시청률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었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청률이라기에는 사실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자릿수를 예고했던 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뭐 많은 유튜버들, 나아가서는 언론사들, 방송가에서조차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의 시청률을 굉장히 기대했고 어제 제가 공개했었던 이 실시간 시청 점유율에서도 10.06%의 수준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단순 비교로 따진다면 낭만닥터 김사부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런 낭만닥터 김사부의 13.4%의 절반인 6.1% 또는 6.2%가 틀린 시청률은 아니다란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전달해드렸던 실시간 시청률과 굉장히 유사한 수치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마이 리틀 히어로가 이 정도의 시청률에 그치게 됐을까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었는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편성 시간대에서도 약간의 아쉬움은 존재했었지 않나. 물론 이 낭만닥터 김사부 역시 사실 저녁 시간대에 방영하는 드라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낭만닥터 김사부가 지금 뭐 워낙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 9회차 방송이 저번 주까지 그리고 어제 10회차 방송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애시당초 이 낭만닥터 김사부가 시즌3까지 진행될 만큼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란 말이죠. 근데 이 드라마가 하필이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와 겹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리즈 편을 보는 드라마 시청자들에게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보다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러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6.2%의 시청률은요, 일반 시청자들보다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많이 시청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5인의 영웅 탄생기 때 9%의 높은 시청률을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방송 프로그램과 또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이 지상파고요. 종합편성으로 가게 되면 뭐 그 얘기는 또 좀 달라집니다. 닥터 차정숙 같은 경우는 어제 14.56%까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4.56%의 시청자들이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탈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10시 30분에 방영을 해서 임영웅님이 어제 마이리틀 히어로가 11시 조금 넘어서까지 방영이 됐던 걸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 전까지는 시청률의 집계가 됐겠지만 아쉽게도 중간에 이탈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어찌됐건 임영웅님은 구묘견이라고 하는 지금 이 낭만 닥터 김사부와 닥터 차정숙에 이어서 세 번째 탑3에 꼽히는 구묘견이라는 드라마의 시청률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시청률이 압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어찌됐건 임영웅님은 이 낭만 닥터 김사부와 닥터 차정숙이라는 이 양대 산맥 드라마의 시청률을 뺏길 수밖에 없는 편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KBS 입장에서 뭐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KBS 편성표 어제 걸 잘 살펴보면 이 10시 넘어서 방영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마이리틀 히어로밖에 없기는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충분히 19시, 20시, 21시에도 방영을 할 수 있었고 사실 이 불후의 명곡이 끝나고 나서 19시에 방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 바로 이거죠. KBS 주말 드라마. 이게 워낙 시청률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빼고서 편성을 할 수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진짜가 나타났다가 끝나자마자 마이리틀 히어로를 딱 위치를 시켰지만 사실 이 이후 시간대에는 또 뭐가 방영을 했죠? 방금 말씀드렸던 닥터 차정숙과 낭만 닥터 김사부가 방영을 하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시청자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편성을 만약 좀 더 땡길 수 있었다면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시청률이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찌됐건 6.1%건 6.2%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시청률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SBS 간판 시사 방송 프로그램을 압도했을 만큼 높은 시청률이다. 쾌거다. 다만 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었던 아쉬움은 존재한다. 편성에 대한 불리함이 있었음에도 또 이렇게 이미 위치하고 있었던 많은 드라마들이 있었음에도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는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에는 틀림이 없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남아있는 2, 3, 4, 5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자, 이 2, 3, 4, 5편에서 얼마나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또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또 지금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가 엄청나게 기사화되고 있는 것처럼 더욱더 많이 번지고 더욱더 많이 알려져서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시청률이 2, 3, 4, 5편 편을 거듭할수록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도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럼 2, 3, 4, 5편이 얼마나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등장했구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가 단순히 그냥 정말 뭐 공중파 방송사에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임영웅님이 촬영된 영상이 아니다. 네,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딱 보여지는 대목들이죠. 자, 더불어서 어떤 모습도 있느냐? 지금 보면
요 장면 말고 또 다른 장면에서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임영웅님이 LA에서 이렇게 바다까지 가서 여유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딱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영웅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충분히 쉴 수 있었고 쉬어야 되는 시간이었지만 집에 있다 보니 스스로가 너무 불안했다. 내가 무언가를 더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뒤처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다라고 임영웅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고민들이 팬들이 볼 때는 좀 염려스럽고 안쓰럽고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만큼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고스란히 돌려주기 위한 무한 노력을 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요. 나의 33. 어쩌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뭔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이번에 프롤로그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프롤로그 모습들만 추려봐도 임영웅님이 앞으로 어떤 식의 방송이 진행될지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었던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미국 200% 즐기기에 도전을 한다. 조깅하는 모습도 우리가 예고편에서 보기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매일매일을 임영웅님이 3주간을 머물렀고 제작진이 1달 반 정도 현장에 머물렀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이 그냥 머물렀던 게 아니라 실제로 LA 현지에서 조깅부터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구나 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듯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었다. 자, 더불어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트 직원이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니까 임영웅님이 영어로 막 대답을 하죠. 타일러 씨와의 전면적으로 함께 했었던 그 영어 시간이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마트에서도 임영웅님이 한국말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자신이 한번 내세운 철학과 어떠한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현장에서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조깅하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스쳐 지나가듯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번에 방영된 1편이 아니라 남아있는 방송편들에서 얼마나 엄청난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었던 아티스트 임영웅의 진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이건 예고편에서 나왔는데 이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사람이 연예인이 아니라 보통 일반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임영웅님과 악수를 하면서 엄청 반가워해요. 그게 저는 스쳐 지나가듯이 나왔지만 굉장히 놀랐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와우. 엄청나게 막 반가워하거든요. 물론 임영웅님을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몰라도 뭔가 연예인인가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스파이더맨 분장을 한 사람이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아요. 카메라는 응시하지 않지만 임영웅님을 알아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했거든요. 저는 이 모습들만 봐도 뭔가 임영웅 가수를 알아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LA 콘서트가 있기 전에 LA 현지에서 어느 정도 홍보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봤던지 아니면 정말 임영웅님을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임영웅이란 가수가 유명인이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느꼈던 대목 같고 임영웅님의 신곡이 나왔던 이 사막 장면을 필두로 임영웅님의 신곡이 이번에 기습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깜짝 놀랐던 이 장면 속에도 임영웅님이 사막을 횡단하면서 느꼈던 다채로운 감정들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 남아있는 편들이 얼마나 지금 기대가 되는지 굉장히 좀 당연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모습도 있었습니까?
처음 타보는 수동 엘리베이터. 이게 참 좀 색달았어요. 어디를 갔길래 임영웅님이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을까요? 왜냐면 이 수동 엘리베이터가 뭐 공사 현장에도 있고 가끔 유럽을 가면은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수동 엘리베이터, 이거 문도 이렇게 막 손으로 닫아야 되거든요.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이런 장면이 나왔을까? 굉장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스쳐 지나가듯이 보여줬던 이 장면 하나하나에 앞으로 남아있는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방송편에서 1편보다 더 굉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1편에서는 사실 임영웅님이 한국에 있었던 모습들 위주로 많이 방송이 됐기 때문에 LA 현지에서 우리가 정말 스포일러를 당할래야 당할 수도 없었던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 거지? 라고 예측조차 하기 쉽지 않은 모습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좀 느껴볼 수 있었던 대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이렇게 마트에서 매운 걸 먹고 임영웅님이 엄청 매워하는 장면.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임영웅님을 굉장히 귀엽게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외국에서는 다 촬영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영웅님의 요 KBS 마이 리틀 히어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설마 이러면서 누군가를 봤는데 그분이 누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도 그리고 현재 계셨던 분들에게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모습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보고 임영웅님이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LA 현지에서 마주쳤던 굉장한 유명인이 아닌가. 타일러 씨가 이렇게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 딱 등장을 했던 것처럼 이건 뭐 저의 그냥 단순한 추측입니다. 단순한 추측이지만 아마 또 다른 연예인, 또 다른 방송인이 아마 임영웅님과 마주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깜짝 놀라는 장면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듯이 나왔던 게 아닌가. 요런 예상을 좀 살짝 해봅니다. 살짝.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다음 장면도 좀 놀라웠어요. 저 바다를 배경으로 처음 쳐본 기타 라면서 임영웅님이 기타를 막 연주하는데 이 기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임영웅님이 기타를 제 생각에는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임영웅님이 그때 자작곡을 만들고 있다라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에서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는데 요번에 공개된 이 모래알갱이라는 대사가 나왔던 스쳐 지나간 신곡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타 반주음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건 임영웅님이 직접 연주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기타 연주를 해야지 이 노래를 작곡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처럼 기본 이런 코드를 잡을 수 있거든요. 뭐 도미솔, 뭐 도파라, 시레솔 이렇게 그런 가지고 만드는 코드들 있잖아요. 음악을 구성하는 멜로디 코드를 보통 가수들도 기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요번 모래알갱이가 흘러나왔던 그 신곡이 저의 추측입니다만 임영웅님이 직접 기타를 만지면서 작곡하게 된 자작곡일 가능성이 어떻죠? 상당히 높지 않을까. 네,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 임영웅님의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공개된 그 신곡이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 왠지 임영웅님이 직접 만든 자작곡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아쉬움이 아니라 남아있는 2, 3, 4, 5편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굉장히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대박이었습니다. 야, 경비행기를 타요. 경비행기 타보신 소천사님들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경비행기 아시다시피 경험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아마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도 이 경비행기 못 타보신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이번 현지에 가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구나. 정말 다채로운 경험들을 이번에 하고 왔구나. 라는 걸 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경비행기에서 임영웅님이 이런 경험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쳐 지나간 이런 장면들을 놓고 유추를 해봤을 때 정말 다이나믹한 남은 편들이 되겠구나. 이게 티저하고 예고에서 나왔던 장면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이런 장면도 등장을 했죠. 야,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그냥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신나게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건 제가 좀 예쁜 모습을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이건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이렇게 너무나 멋지게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축구하는 모습도 등장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타일러 씨와 했었던 이 영어 미션 중에서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현지에 가서 자유롭게 영어를 하면서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했죠? 현지에 있는 장소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영웅님이 그것을 성공했는지 이렇게 축구하는 장면도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에게 공개가 됐었다. 이것도 참 놀랍고, 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업그레이드된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을 살짝 보는 모습들. 그리고 이 장면은 뭐 유명한 장면이죠. 팬분들 뒤에 서 있다가 뭐예요? 이렇게 해볼까?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유튜브에 먼저 번지면서 좀 본의 아닌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가 돼버렸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하죠. 만약 그 얘기가 유튜브에 번지지 않았다면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모습을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임영웅님이 마이 리틀 히어로 예능 방송에 담아 넣으려고 했었던 이 장면이 유튜브에 먼저 번지게 되면서 영웅시대 분들이 이미 다 아는 장면이 돼버렸잖아요. 어디에서 유출됐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뭐 고의적이건 타의적이건 간에 좀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저도 뭐 그 얘기를 제보를 받아서 당시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저부터도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유출된 게 만약 유튜버들에 의한 것이었다면 저를 비롯한 유튜버들이 요번에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사실 임영웅님이 이렇게 노리고 포인트로 만든 장면이라면 이걸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봤다면 얼마나 빵빵 터졌겠습니까? 이때 이런 게 있었구나. 아유, 몰랐었네 하면서 깜놀했을 텐데 그 대목들이 아쉽게도 좀 흘러 지나가 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장면들이 많이 아쉽지 않나. 네, 요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았고, 자, 더불어서 요 다음 모습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친구분들인지 임영웅님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LA에서 뭐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어떤 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임영웅님이 가위바위보를 지니까 막 너무 아쉬워하는 모습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공개가 됐죠. 이런 것들이 참 놀랐던 것 같고, 더불어서 축구할 때만 나가는 집돌이지만 알고 보니까 임영웅님은 축구만 하는 집돌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엄청난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점심 식사하고 운동하고 연습하고 저녁 식사하고 넷플릭스 보고 취침하고 열시면 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시에 기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건강과 행복이라는 거는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건강과 행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모습들이 좀 많은 분포도에 차지가 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연습 시간이에요. 야, 연습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거의 4시간을 내리 연습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임영웅님이 왜 노래를 잘하고 왜 계속 그 노래가 발전을 하고 왜 그 노래가 계속하여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선사할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지만 리얼한 모습도 공개가 됐죠. 자는 모습까지 더불어서 그냥 자는 모습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잠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잘 깨지 못하는. 근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미남과 미녀는 잠꾸러기다. 잠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임영웅님이 잠이 많은 게 아닐까요? 어쨌건 이렇게 리얼한 모습, 머리에 새집까지 지어져 있는 모습까지 공개될 정도로 임영웅님이 정말 리얼한 모습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주는구나. 정말 숨김없이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던 대목인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말이 그렇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특히나 임영웅님처럼 유명한 슈퍼스타라면 저는 더 많이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습을 가감없이 임영웅님이 공개를 했다라는 거. 나아가서는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도 굉장히 잠긴 목으로 불렀는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면들이 참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까지 함께 부탁드리면서 우리 내일 아침 8시에 임영웅님의 시청률과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 분석 영상, 아직 분석 못 드린 게 많아요. 그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침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